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의대 길병원 심장혈관외과 박국양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환자실, 특히 심장 중환자실에 오시는 신규 간호사분들에게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된 게 카디악 모니터링인데, 모니터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숫자들을 쉽게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제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물론 여러분들이 교육을 다 간호부에서 받고 했지만은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저희 전문의가, 심장 전문의가 보는 또 관점에서 여러분과 같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카디악 모니터링을 접하게 되면 맨 위에 심전도가 있고요. 심전도. 이게 이제 여러분이 뭐 모니터링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심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라인, 그 다음에 CVP나 또 소환관수 모니터링,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데이터가 있고, 이거는 지금 가려서 안 보입니다만은, 또 혈압이 있고요. 이 혈압은 이 A라인 혈압이 있고, 이건 세츄레이션이네요. A라인 혈압이 있고, NIBP가 있습니다. 난 인베이시브하게 그냥 팔에서 이렇게 재는 혈압기록, 그리고 A라인 BP하고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모니터링의 이제 형태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먼저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 모니터링에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이제 레포트를 해야 되고, 얼람을 울려줘야 되기 때문에, 당직 의사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심전도에 대해서, 맨 위에 있는 심전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전도의 기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SA 노드가 이 SVC하고 RA, 우심방하고 상대 정맥 사이에 이제 라테랄 쪽에 이게 위치해서, 거기서 이제 심방을 가로질러서 방실 결절 AB 노드로 가게 되고, AB 노드에서 잠깐 멈춘 다음에 히스번드를 지나고 펄킨제 파이바로 해서 우심실, 좌심실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자세한 전기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전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심전도는 나한테로 전기가 오면 플러스가 되고, 나에게서 전극이 있는 측정하는 전극이 놓인 위치에서 멀어지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기는 한 방향으로 흐르지를 않습니다. 물론 큰 벡터의 합이, 좌심실이 가장 큰 심실이고 근육이 많기 때문에 SA 노드에서 심장의 에이펙스까지 왼쪽 하지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에 이 하지로 가는 전류가 심근경색 같은 거에서 차단이 되면은 이 AV 노드에서 히스번드를 지나서 심장이 앞으로도, 이 우심실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좌전행지고 우심실인데, 우심실로도 오게 되고, 또 심장 뒤쪽으로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는 거, 앞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전체적인 전류가 플러스가 되는 게 이제 하방, 좌측 하방이기 때문에 그 전기에 합이 되지, 이 좌측 하방으로 가는 무슨 전류가 차단이 되면은 오히려 앞쪽, 오른쪽, 또 이렇게 가는 쪽이 더 플러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Q웨이브죠. Q웨이브가 패솔로지 Q웨이브라고 해서 심근경색증에 나타나게 되는데, 심근경색증에 나타나는 Q웨이브는 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새로 나타나는 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왼쪽 좌측으로 아래로 하지로 가는 전류가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가려졌던 전기가 딥 Q웨이브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심전도는 나에게로 오는 파가 플러스면은 플러스, 나에게로 오면 플러스고 나에게서 멀어지면 네거티브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로 오는 전류가 차단이 되게 되면은 나에게서 멀어지는 쪽, 또 뒤로 가는 쪽, 옆으로 가는 쪽 전류가, 없던 전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전도는 이 3차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응원자실에서 가장 응급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뭐 당연히 심근경색이죠. 심근경색은 우리가 보통 진단을 흉통 증세가 있어야 되고 심전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심근 효소가 올라가는 이거 중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있으면은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흉통은 되게 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환자가 말을 못할 때는 나타나지가 않고 되게 심전도하고 심근 효소인데, 가장 빠른 거는 심전도입니다. 그 모니터링의 심전도에서 심근경색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Q웨이브 임팍, 난 Q웨이브 임팍 이렇게 나눴지만, Q웨이브 임팍은 되게 임팍션이 되고 나서 12시간이나 24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말하자면 좀 오래된 임팍이기 때문에 어큐트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 ST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ST 엘리베이티드, ST 난 엘리베이티드, 그래서 스템이 난 스템이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ST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거는 누구나 볼 수가 있죠. 이게 V4, 5에서 라테럴 리드에서 V2, 3, 4, 5, 6에서 ST가 다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심근경색 ST 엘리베이티드 MI를 나타내고, 이런 심전도를 보게 되면 없던 ST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면 심근경색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심근경색 스타디를 하게 되고 심장내과에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Q웨이브를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QRS 웨이브가 있는데, QRS, P웨이브는 심방이고요. 심실이 Q웨이브가 보통 때는 이렇게 깊게 넓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려가서 원래 있던 판데, QR이 R웨이브가 좌심실의 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좌심실이 우심실이나 다른 어떤 심실의 전기보다도 많은 전기를 생산을 하죠. 그게 다리 왼쪽으로, 하지 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파가 너무 커서, 이게 리드2 같으면 이쪽 왼쪽 손으로 오는 파가 커서 Q웨이브가 내려가려다가 좌심실의 파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던 게, 좌심실에 심근경색이 있어서 전류가 이제 좌측 손으로 오는, 나에게로 오는 전류가 이제 심근경색에서 약해지게 되면 원래 있었던 Q웨이브가 온전히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Q웨이브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파솔로지 Q웨이브라고 그러는데, 이 Q웨이브는 대개 심근경색 후 12시간 내지 24시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전도의 변화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제 Q웨이브는. 그리고 ST는 바로 나타난다. 바로. 수분 지나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ST 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Q웨이브는 12시간 내지 24시간 이하 지나야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심근경색 때 정상적으로 있던 파가 이 심근경색에서 제너레이션이 안 되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상적인 심전도는 이렇게 리드 1, 2, 3, 12 리드에서 리드 2가 좀 빠졌습니다만은 12 리드의 일부만 보여주면은 QRS, ST가 전혀 올라가 있지가 않은데, 패솔로지, Q웨이브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는 Q웨이브가 이 전체의 3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로 낮고 폭도 가는데, 이제 심근경색이 되면 이렇게 깊어지고, Q웨이브가 깊죠. 깊고 넓어집니다. 이 Q웨이브가. 이거는 인피리어 임팍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Q웨이브가 원래는 이렇게 4분의 1 이하로, QRS의 4분의 1 이하로 작은데, 이 QRS를 차지하는 좌심실에 심근경색이 있을 때는 이 왼쪽 아래로 가는 파보다는 오히려 반대쪽 뒤쪽으로 가는 Q파가 원래 있었던 게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던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이 좌심실의 파가 워낙 커서 그거에 가려져서 안 나타났던 것이 이 좌심실에 임팍션이 되면은 그게 약해지면서 원래 위쪽 오른쪽 뒤로 가던 파가 나타난 거죠. 나한테서 멀어졌으니까 당연히 네거티브가 되겠죠. 이쪽 리드 2에서 재면은 그렇죠? 리드 2, 3 밑에서 다리 쪽에서 왼쪽 팔에서 보면은 원래 LV 파가 엄청나게 크게 나에게로 오던 이 파가 죽으니까 심근경색에서 그쪽은 전류가 흐르지를 않으니까 원래 오른쪽 뒤로 갔던 파가 나타나는 게 Q웨이브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증상 심전도 심근효소죠. 심근효소인데 심근효소는 이제 세 가지인데 마이오글로불린, 트로포닌, CKMB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이오글로빈은 이 1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면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되게 응급실에 심근경색으로 와서 조금 있을 정도면은 몇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이게 이 5시간 내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5시간 뭐 많아봐야 10시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측정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되게 두 가지를 측정하는데 CKMB하고 트로포닌 I. 요새는 트로포닌 T로도 측정을 하죠. CKMB는 뭐 한 5 피코그램, 트로포닌은 나노그램, 트로포닌 I는 되게 한 45까지 정상인데 하여튼 어찌됐거나 여러분이 외우기가 헷갈리는데 C는 알파벳 A, B, C 짧죠. 그래서 금방 나타났다 금방 없어지고 T는 알파벳의 저 뒤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주까지 가요. 2주까지. 그래서 CKMB가 먼저 나타났다가 금방 없어지고 C니까 그 다음에 A, B, C, D, E, F, G, H, I, J, K 뭐 이렇게 가지고 T까지 쭉 가는 T는 오래 간다. 알파벳의 T가 뒤쪽이니까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심근경색의 그 스테이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심전도를 볼 때 레귤러 사이너스 리듬으로 이 맥박이 규칙적이었다가 레귤러 사이너스미였다가 환자가 상태가 나빠지면 피브릴레이션 리듬으로 바뀝니다. 피브릴레이션 리듬으로 바뀔 때 이 피브릴레이션은 당연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정맥이 있고요. P웨이브가 뚜렷하지 않고 빨랐다 느려졌다 하는 가장 흔한 부정맥 중에 하나인 모든 세계의 부정맥 중에 가장 흔한 부정맥은 심방세동이죠. 에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인데 이게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했다가 보고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이거 뭐 환자가 상태가 뭐가 이상하다 하고 심전도를 보고 알 수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에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되면 혈압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타키카디아, 아리드미아가 되면서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안정해지고 뭔가 언스테이블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브릴레이션과 플러터의 차이는 플러터는 에트리얼 리듬이 규칙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심실 하나 둘 셋 심실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심방이 뛰는 거는 일정하게 뜁니다. 근데 빨리 뛰죠. 굉장히 빨리 뜁니다. 그러나 심실이 이제 2대1, 3대1, 뭐 4대1로 해서 이렇게 되는 이제 톱니바퀴 톱 모양으로 되는 거고 에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은 뭐 P웨이브가 일정하게 이렇게 이 P웨이브는 일정하게 있는데 플러터 같은 경우는 에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은 당연히 일정하게 뛰지를 않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전달이 되기는 하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보통 동방결절에서 뜨는 레귤러 사이너스 리듬 같은 경우는 SA 노드, AV 노드, 히스번들, 폴킨지 파이바로 해서 규칙적으로 뛰고 가고 뛰고 전달되고 이렇게 한 장소에서 뛰는 P웨이브가 일정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에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되게 되면 여기도 뛰고 군웅할거합니다. P웨이브를 자처하는 각 지역의 토호들이 나도 P웨이브다 그래서 여기서 뛰는 거 전달 속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에트리얼 뚜렷한 P웨이브가 나타나지를 않고 SA 노드, AV 노드로 해서 전달되는 P웨이브가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P를 보여주지 않고 당연히 부정맥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 이제 뭐가 있느냐. 피블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심방에 일정하게 심방이 수축을 하지 않고 부르르 뜨는 상황이 되죠. 여기서 뛰어 저기서 뛰고 서로 많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AV 노드로 전달이 돼서 QRS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일정하게 에thereum이 수축을 하지 않고 심방이 부르르 떨고 있는 뭐 이렇게 부르르 떨고 뛰었다 방실 심방, 심실, 심방, 심실 이렇게 뛰게 되면 피가 심방 수축, 심실 수축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데 심방이 부르르 떨고 있기 때문에 피가 특히 좌심방 2, 레프트 에트리얼 오리클 같은 경우에는 피가 잘 나가지를 않아서 엠볼리즘이 잘 생깁니다. 스롬보 엠볼리즘이. 피가 일정하게 흘러야 되는데 고여있게 되니까요, 심방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있는 게 갑자기 DC를 때리거나 하면 스트로크가 되게 되고, DC를 때리지 않더라도 스롬보 엠볼리즘이 자라서, 좌심방으로 들어가서 아오타로 해서 뇌혈관으로 가게 되면, 뇌졸중이 되게 되죠. 그래서 뇌졸중이 갑자기 생긴 환자,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초음파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는 카디악 아웃프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심방이 차지하는 방실, 그래서 방에서 띄워주는 게 15% 정도 되는데 그게 기여를 안 하기 때문에 심실이 뛰는 게 약한 환자들은 하트페일리어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부전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심방실, 방실 이렇게 일정하게 뛰는 게 갑자기 에트리얼 피블레이션이 돼가지고 심방의 수축력이 없어지는 것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심전도에서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심방세동 외에 P웨이브가 아예 없어지고 심실만 AV 노드에서 뛰는 정셔널 리듬. 그러니까 AV 노드 정션에서 뛴다 그래서 정셔널 리듬인데 이 위에 심전도를 보면 PQRS 방실 이렇게 뛰어서 카디아프트가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 방이 없어졌습니다. 실도 느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저심박출중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혈압이 되고 섬액이 되고 그래서 이런 정셔널 리듬도 이거는 심방세동이 아니고 정셔널 리듬이다. P웨이브가 없잖아요. 조금 뭐 미세한 거라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환자는 심장 수술을 하고 정셔널 리듬에 빠졌던 실제 저희 병원 케이스인데 이 P웨이브가 전혀 없이 QRS만 보입니다. 이 환자의 이 바이탈 사인 커브를 보면은 뭐 조금 올라간 것도 있지만 80에서 90 정도로 혈압이 쭉 떨어져서 해결이 안 됐어요. 나중에 물론 해결이 돼서 좋아졌습니다만은 갑자기 이렇게 혈압이 쭉 70대, 80대로 정셔널 리듬이 되면서 혈압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박이 지금 70대 뭐 조금 아래로 이렇게 유지가 일정하게 되고 있죠. 그 정셔널 리듬이 그래서 정셔널 리듬은 바로 이 정션에서 여기서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SA 노드, AB 노드에서 방실 전달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정션에서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방에 P웨이브가 전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브라디카디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전도에서 중환자실 환자들에게 잘 나타나는 상태가 안 좋을 때 에트리얼 피블레이션, 뭐 정셔널 리듬도 있지만은 심실 기회 수축이라고 하는 PVC, 이렇게 넓은 QRS가 보통 사이너스 리듬으로 방실 뛰기도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그러다가 런닝 PVC가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오는 경우는 뭐 일렉트로라이트 임발란스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환자 상태가 나쁠 때 이렇게 나타나고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이러다가 이제 벤트리큘라 피블레이션으로 빠져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이 에트리얼 피블레이션이라 하더라도 P웨이브가 뭐 뚜렷하지 않더라도 QRS가 정상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여러 방에서 심방, 좌심방, 우심방에서 전달되는 게 뛰지만 QRS가 혈압을 유지하는데
PVC가 되면 이거는 벤트리클에서 뛰는 거거든요. 방실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혈압이 쭉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연달아서 PVC가 오게 되면은 굉장히 저혈압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에트리얼 피브릴레이션으로 있다가 지금 이것도 상태가 좀 안 좋아진데 사이너스 리듬에서 에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심방세동으로 됐다가 갑자기 정천할 리듬으로 됐다가 PVC도 나오고 하는 이런 리듬을 보이면 이것도 응급 상황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리포트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겠죠.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탑이 슈처리스 AVR 했는데 판막을 사실은 대동맥에다가 조금 큰 거를 넣었던 환자예요. 그래서 뭐 약간 큰 걸 넣을 수도 있죠. 대부분은 안 생기는데 이 환자는 이제 사이너스 리듬으로 이렇게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 타비를 슈처리스 AVR을 했죠. 이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조금 넓게 들어가면은 이게 펴지면서 여기에 AV 노드 있는 심전도 전달하는 전기선을 이제 눌러서 전기 전달을 안 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처리스 AV 할 때도 간혹 또 타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이즈가 너무 큰 거 들어가서 누르면은 LVOT에 이게 쭉 퍼지거든요. 치마처럼 이렇게 줄어들 있다가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펴지면 이 펴지면서 그게 이제 컨덕션을 방해를 해서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션을 리듬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루 후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틀 후에 LBB가 발생하고 혈압도 떨어지고 이제 P웨이브가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죠. QRS 리듬은 그렇게 300, 150, 175 뭐 이 정도 되는데 81회군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독에도 보면 와이드 QRS에 뭐 LBB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혈압이 보면은 이제 다시 그래서 이 환자는 병동에서 ICU로 옮겼죠. ICU로 옮겨서 보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슈처리스 13일 후에 다시 이제 방실 그러나 LBBB는 좀 QRS는 넓어진 상태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간혹 가다가 심장 환자가 박동기를 달고 있는 환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AV 노드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박동기를 달고 있는 환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박동기는 여러 가지가 뭐 있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심방 심실 또 심실 뭐 이렇게 해서 박동기를 달고 나오는데 이 박동기의 문제가 뭐냐면은 중환자실에서 잘 모르고 있다가 박동기의 그 스레시홀드가 올라가 있는데도 낮은 아웃풋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전혀 박동기가 안 들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벤트리클에 박동기가 들어가서 VVI 타입이겠군요. 이 QRS가 이렇게 와이드하게, 이거는 PVC나 마찬가지니까요. 스파이크가 있고, 지금 여기서 전기 자극을 주는 겁니다. 벤트리클에다 벤트리클이 반응하고, 스파이크 주고 벤트리클 반응. 이거는 박동기가 잘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맥박이 지금 300, 150, 175, 한 70 정도 되군요. 70회로 박동기가 잘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박동기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아웃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에. 근데 그 아웃풋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좋은데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아웃풋이 올라가는 수가 있죠. 이제 아웃풋은 그대로인데 스레시홀드가 올라가. 그러니까 똑같은 전기 자극을 줘도 자극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에트림하고 벤트리클에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넣었는데 이 스레시홀드가 자 1.75, 1.5 이렇게 쭉 낮췄습니다. 0.75까지는 들어가는데 0.5에서 안 들어가죠. 0.5에서. 그래서 0.5의 볼트로 전기를 줬는데도 심실이 뛰지 않는데 0.5로 해놓으면은 이 환자는
할 수가 없죠. 맥박이 없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 스레시홀드로 확인을 하고 매일매일 확인을 해서 이 스레시홀드보다 조금 위에다 놔야 됩니다. 0. 이 환자 같으면 한 1.5나 뭐 1.75나 이렇게 자극을 해서 해놔야지. 만약 0.5에서 처음에는 잘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보면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스레시홀드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환자는 스레시홀드가 2.5, 3V네요. 3 이상에서는 잘 들어갑니다. 이 벤트리클이 스파이크 있고 벤트리클 뛰고. 근데 2.5 이하에서는 스파이크는 나오는데 벤트리클은 전혀 뛰지가 않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5에서 처음에 잘 들어갔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스레시홀드가 3으로 올라가 가지고 2.5로 자극을 줘봐야 들어가지가 않는데 페이스메이커의 아웃풋을 2.5V로 해놓고 들어가겠거니 하면은 이제 어레스트가 나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3V로 올리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레시홀드가 3이기 때문에 한 5 정도로 해놔서 아웃풋을 올려놔야 되고 그 다음날 또 테스트를 해서 그보다는 한 단계 올려놓고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꼭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듭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스메이커 스레시홀드가 여기는 0.75죠. 0.75보다 이상으로 페이싱을 해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지금 잘 들어가고 있는 스파이크, 벤트리클 리스폰스, 스파이크 잘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A라인도 이렇게 잘 나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A라인이 안 나오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스파이크는 들어가는데 A라인이 안 나오면 그거는 스레시홀드 이하로 스파이크가 아웃풋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스레시홀드를 정해서 그 이상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A라인을 이 스파이크하고 같이 뛰는지 확인을 해야지 스파이크만 보면은 심전도가 90회 그러나 A라인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스레시홀드 밑으로 이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에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컴플리케이션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제일 많은 게 스트로크죠. 스트로크. 여기 LA에 클롯이 생겨가지고 여기저기 뛰기 때문에 일정하게 뛰지를 않아서 이 피가 정체되어 있어서 굳어가지고 이 어떤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 LV로 해서 아우타로 넘어가서 뇌 스트로크를 일으킨다. 이거를 이제 알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퀴즈를 몇 가지 해봅시다. 다음 심전도의 리듬은 자, 이 앞에 리듬을 보면 PQRS, 방실 뛰다가 와이드 QRS가 연달아서 나타납니다. 여기 또 그러다가 방실 잘 뛰고 또 와이드 QRS가 러닝해서 3개, 4개 나타나요. 이거는 레귤라 사이너스 리듬의 PVC가 있는 그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3도 방실 차단인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P는 규칙적으로 뛰고 있고요. QRS는 QRS대로 심실 뛰기는 뜁니다. 그러나 방실이 연결이 안 돼 있고 방은 방대로 따로 뛰고 실은 실대로 따로 뜁니다. 이거는 방하고 실이 전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도 서드디그리 AB 블록으로 이것도 응급입니다. 응급. 이러다가 갑자기 느려지면은 갑자기 쇼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P웨이브하고 QRS가 따로 놀고 브라디카디아가 있을 때는 바로 응급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음 리듬은 QRS가 런닝으로 PVC가 런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일정하게 리듬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막 꾸르탕꾸르탕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이 아니라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가 되겠습니다.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죠. PVC가 런닝으로 있다. 이렇게 백박수는 이거 한 칸이 300이기 때문에 300하고 150 뭐 조금 더 되는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트는 한 200, 300하고 150 사이. 사이너스 타키카디아하고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자, PQRS 방실이 있으면 사이너스에서 QRS를 리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타키카디아는 타키카디아지만 똑같은 타키카디아지만 이건 P웨이브가 뚜렷하지 않고 뭐가 QRS가 굉장히 넓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이러다가 이제 벤트리큘러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피브릴레이션으로 빠지게 되겠죠.
자, 이거는 당연히 이런 경우가 이제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심장 환자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 이거는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DC를 때려야 되고 CPR을 해야 되는 벤트리클라 피브릴레이션 상황이 되고, 다음 조치는 바로 DC 시작하고 CPR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전도의 리듬은 자 P, P, P 규칙적으로 있지만 QRS, QRS, QRS하고 전혀 따로 놀고 있습니다. P, P, P는 규칙적으로 뛰고 있지만, 그래서 방하고 실이 연결이 없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고, 브라디카디아가 있는 아주 이것도 이머전시 상황이죠. 3디그리 AV 블록이고, 맥박수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 환자에 있어서 치료는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70세 된 환자가 목욕 중에 쓰러져서 응급실로 왔는데 심전도를 해봤더니 벤트리클라 포스가 EKG 포스가 뛰지 않는 게 뭐 한 몇 초 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제 싱코피 일어났죠. 여기서는 뭐 PQRS 방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여기도 있고요. 그러나 사이너스 어레스트가 여기서 한참 있었죠. 이런 경우는 바로 응급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지럼증으로 응급실통에 입원한 환자의 홀트상 나타나는 리듬은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실이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뛰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서 잠깐 느리기는 하지만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미니멈 하트레이트를 보면 하트레이트가 굉장히 느립니다. 지금 여기 300, 150, 170, 한 2, 30 이하로 이런 경우는. 그러고 이 P웨이브가 QRS, QRS. 이게 일정해요. P웨이브가. 이건 톱니 바퀴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에트리얼 플러터의 슬로우 벤트리큘라 리스폰스이기 때문에, 물론 빠르다 느렸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상당히 응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트리얼 플러터의 벤트리큘라 리스폰스가 여기서는 굉장히 슬로우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싱코프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심전도 리듬은 아까 말한 대로 레귤라 사이너스 리듬의 PVC.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반복이 되는데, 다음 심전도 리듬은 브라디카디아가 있고 P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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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웨이브 따로 놉니다. 이런 경우는 답이 5번이죠. 3디그리 AV 블록. 다음 심전도 리드에서 나타난 붉은색 판은 아까 Deep QRS에서 R웨이브가 임팍으로 전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 나타났던, 원래 있었던 딥 Q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올드 마이오카드 임팍, 되게 12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났을 때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Q웨이브가 되겠습니다. Q웨이브가 없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원래 있었던 멀리 가는, 왼쪽에서 보면은 오른쪽 뒤로 가는 뭐 이런 파들이, 심장이 이제 3차원적으로 있으니까 그 파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다음 심전도 리듬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많은 부정맥이죠. P웨이브가 뚜렷하지 않고 QRS는 따로따로 여기저기를 놀고, 그래서 대표적인 에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심전도를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알죠. 윌렘 아인토벤. 자, 하운스필드는 CT죠. CT. 그리고 폴 라우터버는 누굽니까? MRI. 그 다음에 렌트겐은 엑스레이. 포르스만은 처음으로 카디악 카스타리제이션 침도자법을 실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 자,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